수익률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6월 21일장) 문을 활짝 엽니다. 이제는 미증시도 정상적으로 거래 진행이 간밤에 됐었고요. 그리고 한중일 나란히 오늘장 이 온전하게 시간을 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오늘장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재료들도 어느 정도 노출이 됐습니다. 중국 쪽에서의 금리 결정도 어제 있었고요. 이제 일정상으로는 오늘 저녁부터 좀 진행이 될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그리고 오늘 밤이 좀 중요하겠네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정책 보고 이런 부분들 내용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오전입니다. 이 비상 경제 장관 회의, 그리고 수출 투자 대책 회의 있습니다. 이런 회의에서도 또 중요한 내용들 많이 나오니까 혹시라도 속보를 통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 있으면 함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출발 보겠습니다. 조세현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간밤 미증시가 3대 지수 일제히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 증시 역시 보합권 부근에서 좀 다소 제한적인 움직임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가 0.15%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전일 종가 대비로는 약 3.97포인트 약세고요. 2600선 부근에서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점차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0.04%, 0.1% 안 되는 강세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886포인트 선 웃돌면서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일제히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장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만이 순매도하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만이 순매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는 가운데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하락업종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장 출발 상황에서는 기계 섹터가 1.6%대 가장 큰 폭으로 약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의료정밀 업종이 1.3% 가까이 밀리고 있고요. 그 밖에 섬유유복, 또 전기가스, 의약품 섹터 일제히 약세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은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상승하고 있는 섹터는 음식료품, 그리고 철강금속, 종이목재 업종이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력이 강하지는 않고요. 모두 강보합권의 제한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탑10 종목군들 혼조세 양상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장의 상승으로 마감했던 반도체 종목들 사이에서는 좀 상반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5% 약세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4%대 소폭의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 2차전지 셋업체들 쪽에서도 좀 움직임이 좀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 SDI가 1.5%대 강세를 띠고 있지만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화학은 모두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 기아 모두 일제히 약세 움직임 띠고 있는데요. 기아가 현재 0.4% 약세 띠고 있고요. 현대차 역시 0.4%가량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장 포스코 그룹주 일제히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가 0.2%대 소폭의 오름세 연출하고 있고요. 또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1.7%대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탑10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혼조세 양상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점차 빨간불 켜는 종목군들이 조금씩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 LNF 같은 2차전지 소재 종목군으로 그룹핑되는 섹터들을 일제히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모두 2% 가까이 탄력을 더 키워나가고 있고요. LNF 역시 1% 가까이 상승 탄력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JYP엔터, SM 이런 엔터주들 오늘장도 추가 상승세 이어가고는 있지만 모두 다 강보합권에 제한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셀트리온 제약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역시나 종목 장세인가 봅니다. 지수 보면은 심심하지만은 종목은 활발하게 오늘도 어제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속성은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아무래도 임박했죠.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만큼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임 나타났는데요. 이 내부에서도 순환매가 돈다라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는 상부토건을 비롯해서 토목 관련된 종목군들 건설 중장비 쪽 이쪽으로 강했다면 이제 사이즈를 조금은 좁혀서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건자재 쪽 건자재 관련돼서 뭐 페인트 쪽 모듈러 주택 만들고 이쪽으로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거푸집 만들고 이쪽 좋습니다. 금강공업, 선무게스폼이라든지 이쪽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차전지는 간밤에 테슬라 5% 정도 올랐습니다. 여기에 또 영향을 받는 2차전지 전반으로 오늘장 양호한 움직임 펼쳐지고 있고요. 네이버에서도 AI 서비스 만든다고 하죠. 영향을 받는 종목 그리고 또 2차전지 쪽으로는 충전 테마도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의 연속성은 또 의료기기 쪽으로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루닛이 바이든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헤드라인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어제 이런 움직임 가운데서 의료 AI 관련된 종목군들 긍정적인 맥이 퍼져나가는데 오늘 장도 연속성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렇다면 특징주 어떤 쪽부터 볼까요? 조수영 캐스터. 네, 오늘도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확실하게 좀 탄력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 재건 2차 회의를 열리게 되면서 그 앞전에부터 계속해서 연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건설 기계 종목군들이 좀 오름세를 보였다면 이제는 거푸집 관련된 건축 자재 종목군으로도 매수세가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SY, 금강공업 같은 관련 종목군들 움직임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현재 금강공업 주가부터 체크를 해보시면 현재 금강공업, SY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강공업 주가가 현재 6% 이상의 강세를 띠고 있고요. 7,120원 구간 등락하고 있습니다. 또 SY도 근래 들어 좀 흐름이 좋은 종목인데요. 오늘까지 추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추가적인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막판까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종목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료 노출이 되면 어떨까? 내일 되면 분위기가 좀 달라질까? 단기 매매만 해야 될까? 아니면 꾸준히 홀딩?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테고 또 먼저 갔던 선부토건 같은 경우는 오늘은 또 꺾였다가 4% 정도까지 밀렸다가 지금은 또 상승 전환이 됩니다. 변동성 크고요. 시장이 주목하는 것만은 일단은 좀 분명합니다. 여전히 좀 거래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이제 오늘 밤 내일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항상 이런 이벤트들을 앞두고는 저는 전일이나 전전일까지 그럼 강세. 그럼 이제 그 안전하게 본다면은 그냥 저는 매도. 지금이라면은 제가 만약에 2주씩을 한다 그러면 네. 갖고 있으면은 저는 오늘 매도 아니면 어제 매도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이슈는 그냥 새로운 이슈는 아니잖아요. 계속 어떻게 본다면은 회의 일정 열리고 그런 시나리오 맞춰서 매매. 일단 단기적으로 저는 접근을 한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건 없고, 전쟁도 아직 계속되고 있고, 다만 이제 재건에 대한 금액이 워낙 크다. 1200조 정도 되니까 계속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일단은 시나리오 일정에 맞춰서 저는 그냥 지금 일단 매도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테마주의 논리를 적용해서 뉴스 공개되기 전에 뉴스의 팔자세가 나오기 전에 수익 나신 분들은 좀 챙기자 이렇게 의견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 점검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2차전지 쪽 넘어가겠습니다. 2차전지 단기에는 좀 좋지 못한 뉴스들 일련의 소식들이 좀 나타나면서 휘청였는데 오늘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또 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거의 3% 가깝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2%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LG화학 쪽에서 지분 판다고 해서 한 차례 휘청거렸던 LG에너지솔루션 지금도 보합 정도를 지키고는 있는데요. 오늘장 상승 전환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오늘 오랜만에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이 나오네요. 삼성 SDI는 현재 1.5% 정도의 상승권 내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키움증권에서는 자동차 전지 풀라인업을 구축을 했고 또 수주 성과가 기대된다라면서 목표가를 90만 원으로 제시하는 레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 쪽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살아나려는 움직임을 나타나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이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폐배터리하고요. 이쪽 전기차 충전도 좀 묶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도 살아납니다. 2% 정도 그리고 빠르게 거래 실리고 있다는 점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78만 7천 원권 기록하면서 최근 들어서 연일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5개 연속해서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는 에코프로의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 서비스 테슬라 쪽에서의 슈퍼차지, 이 북미 쪽에서 사용자, 그러니까 완성차 메이커들과의 연합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 쪽으로 휴맥스홀딩스 보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이 3% 정도 오름세, 장 초반에 너무 강하게 출발했나 봐요. 7% 오름세로 출발했다가 휴맥스홀딩스 장중에 10% 정도 올랐다가 지금은 탄력이 약간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S트래픽 보겠습니다. 이 종목 탄력 좋네요. 6% 정도 상승하면서 2차 전지 전반으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폐배터리 쪽도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좀 시세 살아나나요? 이제 뭐 테슬라가 5% 정도 상승한 게 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는 상승세가 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제가 이제 저번에도 이제 한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도 코스닥이 전고점을 탈환하려면은 반도체 뭐 장비주들로는 이제 부족하죠. 그럼 2차 전지 쪽에 힘을 좀 빌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테슬라 상승에 발맞춰서 뭐 상승하고 있다. 뭐 지금 셀 업체는 뭐 LG 에너지솔루션만 조금 지금 상승세로 좀 돌아서긴 했는데 뭐 삼성 SDI가 견조하는 시세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소재 업체들 뭐 에코프로비움, LNF, 그다음에 포스코 퓨체엠 뭐 다 좋고요. 그다음에 폐배터리 쪽도 코스모 화학도 오늘 지금 강세를 한 5% 정도 넘게 강세 나타나고 있고 성일하이텍, 세비캠, 뭐 소폭 강보학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리비안이 또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도용이 아니라 그걸 쓰기로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충전기 관련 주식도 오늘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디스플레이텍이라든가 뭐 휴맥스홀딩스. 근데 이 충전기 관련 주식은 저는 충전 관련 이쪽 주식은 보시면은 디스플레이텍 하나 잠시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 오르면은 계속 매물 나오고, 그러면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만 저는 계속 접근하자. 빠지면 사서 오르면 팔자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계속 그 관점은 유지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전기차 충전 테마에 있어서는 사실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는 강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위쪽에 매물 부담이 상당히 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오르면 좀 파는 게 어떨까? 이쪽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의견 제시해 주시네요. 그리고 몇몇 오늘장 좀 크게 밀려나는 종목군들 좀 개별적이지만 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 요즘 영화관 안 간 지 오래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CJ CGV에서 대규모의 유상증세 추진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규모도 규모인데요. 여기에서 지주사 CJ가 5,100억을 지원하고요. 그러니까 절반가량 이번에 1조 자본 확충을 하는데 5천억 넘게 CJ가 부담을 하고 이제 나머지 것도 같이 좀 유증 추진 얘기가 나오면서 현재 CJ CGV 17% 정도의 큰 폭의 하락 움직임 나타내면서 신저가 새로 쓰고요. 그리고 CJ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2.5% 정도의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뭐 CJ E&M이라든지 그룹사들 전체적으로도 다소 좀 눌려있는 모습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CJ E&M도 1.5%. CJ 그룹주들이 정말 안 좋네요. CJ E&M도 지금 52주 신저가거든요. 이쪽은 살아날 기미가 없나요? 어제 이제 뭐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CJ, CGV 같은 경우, 그다음에 CJ도 마찬가지고 요즘 전체적으로 CJ 주식들이 안 좋은 것 같아요. CJ 제일제당도 그렇고요. 뭐 물론 CJ 제일제당은 요즘 음식료 이쪽에서 정부의 좀 강경한 발음이 나오면서 같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전 제일제당하면 설탕이 생각나던데 설탕 가격 오를 때도 못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는 요즘에는 만두, 냉동식품 이런 쪽으로 좀 특화 이쪽으로 좀 와 있어가지고 네, 좀 아무래도 좀 벗겨난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은 뭐 오늘 유상증자 나왔으니까 당분간은 조금 관망하면서 주가 흐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CJ 그룹주들은 뭐 어느 정도 하락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전까지는 조금
아직은 좀 건드리는 네. 건 좀 그렇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신 분들은 지금 소갈이하고 계실 텐데 당분간은 안 보는 게 좋겠죠. 안 보는 게 좋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그룹주들 소외돼서 아마 차트도 오랜만에 보셨을 겁니다. 우하향 뚜렷하고요. 그 그룹주 내에서도 52주 신저가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회사가 어려워서 유증 추진 소식이 나오면서 한 차례 더 이 홍역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바람이 좀 지나가기를, 잠잠해지기를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운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해운주들 뜨거웠습니다. 중국 쪽에서 경제를 부양하게 되면 물동량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조선 요즘 업황이 워낙에 좀 좋기 때문에 주변주라고 할 수 있는 해운까지 훈풍이 좀 오는 양상인데요. 대한해운이 현재는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하해운 보겠습니다. 흥하해운이 어제 탄력이 가장 좋았었죠. 상한가 나타내는데 흥하해운은 오늘도 20%가량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페노션 쪽 보겠습니다. 페노션은 오늘은 좀 뒷걸음질이네요. 어제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오늘 장도 제한된 상승 탄력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운하면 H&M 페노션 떠오르실 텐데 어제 오늘 좀 대형 해운사들보다는 조금은 중소형주들 쪽으로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동안에 이제 페노션하고 H&M은 얼마 전에 이제 반등을 해가지고 상당 부분 주가가 저점에서 조금 반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대한해운이라든가 그동안에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주가 움직임이 페노션만큼 좀 더 올랐는데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 저는 희망추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흥하해운도 어제 뭐 상한가, 오늘도 강한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해운업황 시황은 이렇습니다. 뭐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 벌크선 BDI 쪽은 반등이 조금 지속되는 것으로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반등했다가 지금 조금 등락이 조금 소폭 하락하면서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페노션이나 대한해운 이런 BDI 쪽에 영향을 받는 이런 쪽에 해운주의 접근이 차라리 더 낫다. H&M보다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영향받는 쪽보다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해운주는 솔직히 지금은 저는 중립적입니다. 이건 뭐 지속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운임지수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지속되려면은 저 결국엔 중국에 저는 좀 달려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뭐 하반기에 중국 경기 좀 살아난다 그러면 조금 더 움직임은 있을 수는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저는 뭐 박스권에서 점진적으로 우상향 조금 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종목별로 개별 악재가 좀 불거진 종목이 있어서요. 두산 밥켓 보겠습니다. 워낙에 잘 나가던 종목이죠. 건설 중장비 쪽으로는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서 이 종목도 시장 흔들릴 때도 올해 들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장 20일 이동평균선 이탈 나왔습니다. 닷새 연속돼서 하락하고 있고요. 이유는 이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블록딜 한답니다. 두산 밥켓 지분 좀 팔겠다. 지분 5% 정도 팔겠다. 이렇게 나서면서 두산 밥켓의 주가 8%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각 전체적인 금액이 3천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 대비로는 한 6%에서 8% 정도 내린 할인한 가격에 거래될 거라고 합니다. 블록딜 소식에 현재 많이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그동안 고공행진을 펼쳐서 못 사셨던 분들은 지금 사볼까 싶으시기도 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가 단기적으로 부담임은 분명한데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제 뭐 추세는 뭐 갑작스러운 블록딜로 일단 차트 추세는 꺾였어요. 오늘 장중 저가가 지금 보시면 한 54,000원대인데 55,000원 밑에서는 또 매수는 좀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저가 매수는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뭐 천천히 55,000원 전 밑에서는 뭐 해도 된다고는 보고 있는데 대신 좀 천천히 나누어서 한번 사보자 그런 관점이고요. 일단 뭐 단기적인 물량 부담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3% 중반대 할인율을 적용받을 만큼 어떻게 본다면은 이쪽 인수한 측에서 또다시 매물 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접근하되 너무 지금 다이렉트로 또 V자 반등 기대하기는 지금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꺾였다거나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니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살 때 사더라도 조금 신중하게 한 템포 늦게 대응을 해보자. 부산 밥켓 오늘 좀 걱정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AI 쪽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이어서 국내 네이버도 이제 곧 관련된 서비스를 출시할 거라고 하는데요. 마음 AI는 오늘장 약세권의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는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1.5% 정도의 상승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KTIS 이 종목 KT그룹 내에서도 관련된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서 분류가 되죠. KTIS는 장 초반에 한 3% 정도 오르다가 지금은 윗꼬리가 다소 좀 형성되긴 합니다. 예전만큼 이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진 않네요. 코난 테크놀로지도 지금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고 있어서 AI 관련된 종목군들은 다소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흐름이 계속 지속될까요? 예,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KTIS, 마음 AI,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록스 다 마찬가지고 좀 쉬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AI 열풍이 이제는 미국 시장에서도 저는 조금 주춤할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지수도 조정 국면에서 특별한 모멘텀이 지금 없다고 본다면은 네. 일단은 주가는 당분간 횡보 아니면 소폭 조정 받을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이쪽에서는 관심은 지금 시장에서 이쪽의 관심까지 지금 오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쪽에서 먼저 매기가 살아나야지 이쪽으로 좀 옮겨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지난 1월이었습니다. 지난 연말쯤에도 그랬고요. 윤 대통령의 드론 부대 창설해라 이렇게 또 지시를 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 차례 출렁였고 또 어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드론 작전사령부 신설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작년 말 올해 초에 드론 부대 얘기 나왔을 때 움직였던 종목하고 지금 움직이는 종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코콤이라든지 이쪽으로 반응이 나왔는데 어제 대장은 DTNC라는 종목이 해줬거든요. 어제 이 종목 상한가 기록하고 오늘 일장 추가적으로 12%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보겠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오늘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차를 두고 좀 반영을 하는 걸까요? 오늘 1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PC 디렉트도 오늘 시세가 6%, 7% 나오고 있습니다. 기센텔레콤까지 볼게요. 이 종목은 1.4%. 그리고 예전에 움직였던 이 코콤은 어제 장중에 한 8% 정도 올랐다가 윗꼬리 달면서 거래 마쳤는데 오늘 다시금 상승 움직임 재개하고 있습니다. 2.6% 정도 오르면서 드론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금 그룹핑이 되는데 이쪽은 어떤 투자 의견 가지고 계세요? 결국에는 UAM 드론인데 저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런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좀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이런 테마주들은 결국에는 올라오면은 이렇게 굉장히 10% 넘게 이러면은 저 같으면은 일단은 좀 챙기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새로운 이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정보 관계자 이쪽에서 한 번씩 잊혀질만 하면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 단기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마주 짧게 보시네요. 네. 그러면은 연속성이 있을 만한 종목군 과연 어떤 쪽이 될지 조선 한번 볼까요? 오늘 대형주 가운데서 코스피 대형주 중 가장 탄력이 좋은 종목이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이 종목 3%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신고가입니다. 조선주는 좀 특징이 있다면 5% 이상 오르는 날이 물론 어제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그랬지만 HD 한국조선해양은 조금씩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더라고요. 오늘도 한 3% 정도, 현대미포조선도 1.5% 오름세, 한화오션은 오늘도 오릅니다. 6거래일 연속해서 오르면서 하나오션 또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1%대 상승이고요. 삼성중공업도 1%대 오름세 나타내면서 조선주들 강세 움직임은 오늘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그러면 테마주의 논리가 아니라 아니죠. 산업적으로 쭉쭉 가져가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이 개선된다는 게 눈에 보이고 있고 수주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낡은 선박의 교체 수요 당연히 있고 그러면 또 다시
실적은 더 늘어날 것이고 또 친환경 선박 계속적으로 국제회사기구에서 2050년까지 전부 다 이제 교체할 것이라는 그런 공고 사항도 있고 테마주의 논리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이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UAM 드론 관련주들은 실적이 전부 다 적자인데 이거는 지금 조선주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최근에 지수 조정 받는 와중에서도 제일 그래도 이제 잘 버티고 시세 잘 나오고 있는 조선주인데 일단은 저는 계속적으로 좋다. 하지만은 역시 많이 오른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팔자는 것은 아니지만은 신규 접근은 조금 부담이 없는 차라리 종목으로 접근해야 된다. 삼성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 물론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제일 강하기는 하지만은 차라리 그 밑에 주식들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현대미포조선 이런 쪽이 차라리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자 쪽도 같은 의견이세요? 기자재 쪽은 당연히 실적 더 늘어나겠죠. 저는 기자재 쪽도 성강밴드, 태강, 한국카본, 동성화 이런 쪽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지난주 후반부터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시장 이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신중함 한 스푼을 주문을 해주셨어요. 오늘도 같은 시각이신지 지수가 좀 제자리 걸음 나타내는데 오늘장 대응 팁 간략하게만 알려주세요. 계속 관망입니다. 계속 관망해야 되고 올라오는 거는 수익 실현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21선은 오늘 코스피에 어제도 달랑달랑 매달렸고 오늘도 살짝 이탈하는 움직임. 저는 21선 좀 이탈하면 오히려 또 반발 매수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게 반발 매수가 대신 이제 추세의 전환을 알리는 반발 매수, 저가 매수는 아니고 단타성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은 조금 계속 관망하시는 게 단타에 능하지 않으신 분들은 관망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외인들이나 특히 이제 연기금 쪽에서 한 5일 동안에 7천억 원이 넘는 큰 순매도가 나왔어요. 하루에 1,000억 이상씩 파는 건데, 연기금이 하루에 1,000억 이상씩 파는 거는 솔직히 좀 흔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본다면은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강하고, 엔비디아도 나름대로 좀 상승을 했는데, 그쪽 주식들이 강하게 상승하기보다는 오전에 좀 상승했다가 지금 경계성 매물 또 출회되는 모습. 시장의 참여자들도 일단은 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계속 좀 관망해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현수 전문가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 6월 20일까지의 수출 동향도 발표가 됐습니다. 5.3% 증가를 하면서 수출이 10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습니다. 아마 이 내용 기다리셨던 분들도 많으실 테죠. 분야별로 어떤 분야에서 수출을 더 잘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또 6월 실적에도 반영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분야별로는 좀 안 나왔는데요. 이후에 후속 보도는 챙겨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비상경제대책회의 오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오늘 나온 핵심 내용은 농업입니다. 추경호 경제부 총리가 좀 푸드테크라든지 농업 관련해서 투자하겠다. 5조 6천억 원가량의 농식품 분야의 투자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활용 쪽, 폐기물 재활용하는 것 관련해서도 약간씩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움직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굵직한 뉴스이니만큼 좀 먼저 전달드렸습니다. 이번에 환율 동향 넘어가 보시죠.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어떻게 출발했나요? 네, 금일 환율은 전일 대비 7.2원 오른 1287.5원에 출발했습니다. NDF 기준으로는 1285.5원에 마감이 되면서 전일 대비 7.6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달러화는 경기에 대한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탓에 상승 마감했고요. 엔화는 당국의 구두 개입과 안전 선호 심리가 기반이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안화는 예상보다 부진한 경기로 인해 투심이 약화되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을 기반으로 금일 환율 전망을 해보자면 금일 달러 원은 파월 의장이 내보일 매파적 발언에 대한 경계와 이에 따른 강달러, 위험회피 심리 등의 1280원 중후반 구간 진입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일 예정된 의회 청문회에서는 점도표가 시사한 연내 2차례 추가 금리 인상 여부가 핵심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연준의 블러핑인지를 두고 시장의 논의가 치열한 가운데 파월 의장의 발언은 핵심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광범위한 부가가치를 일으키는 주택시장의 온기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반영했을 때 금리 인상 효과가 아직 실물 경기에 퍼지지 않았으므로 연준으로 하여금 매파적 발언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밤사이 달러는 소폭 상승했으며 금일 환율 시장에서는 롱 심리를 자극해 환율 상승 재료로 활용될 수 있을 거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의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 개선이 어려워 보이자 위안화는 약세 흐름을 연장 중이며 근래 보인 원화 강세 추이를 방해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중 상승 압력이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기말 수급은 상승 속도 제어 가능합니다. 상단 내고 물량이 얼만큼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는 않지만 레벨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물량이 소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280원 중반 구간에서 단기 고점이 형성될 경우 내고 물량은 점차적으로 출회폭을 높일 수 있고 이는 금일 환율 고점을 1280원 후반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일 환율 레인지는 1282원에서 1292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환시도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주목을 하면서 일단 먼저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군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이었습니다.